네, 안녕하세요. 최지현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더 궁합책이 다음 달에 출간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그 궁합책에 나오는 오행의 사랑 방식, 오행의 사랑 형태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요, 목의 연애 방식, 사랑의 방식을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목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나 꽃, 그리고 이쁘고 귀여운 뭐 강아지라든지 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상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목이라는 것은 이제 이쁜 나무, 꽃 이런 것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실제 사람한테 이것을 적용했을 때는 귀엽고 이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등산이나 뭐 꽃놀이 같은 거 보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보면 뭐 이쁜 꽃이 있어. 이쁘고 또 아주 나무인데 잘 자란 잘생긴 나무가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치기 굉장히 어렵죠. 거기 가서 한번 꽃도 구경하고 꽃에도 한번 현혹되고 그 향기에도 한번 취해보고 그리고 한번 만져보고 사진도 한번 찍어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쁜 곳에는 마음이 끌리고 눈이 끌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목의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관심받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목을 만나면 친근해지고 싶고 관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사주로 비유해 보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천간으로는 간목, 을목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지르는 묘목과 임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봄에 태어난 사람들, 인월이라든지 또 묘월이라든지 이렇게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런 특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이렇게 목이 많거나 천간에 이렇게 간목이나 을목이 있는 분들, 또 일간 자체가 간목이나 을목인 분들은 이제 본인도 그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남들도 그렇게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목의 연애 방식은 과연 어떤 방식일까요? 목은 자기가 직접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다가오는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쪽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능동적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관심을 표명해 줬을 때 그것에 반응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호기심이 가는 형태가 조금 더 많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목이 이제 화를 만나면 자기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뀌어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꽃이 움직이진 않죠. 꽃을 보러 오는 나비나 이제 벌들이 다가오는 그런 형태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쁜 강아지 보면 마음이 뺏기죠. 그래서 가서 얘 몇 살이에요? 얘 무슨 종이에요? 푸들인가? 뭐 시추인가? 뭐 이렇게 말을 막 건네잖아. 이렇게 막 관계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털이라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 그게 이제 그 강아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은 그런 강아지의 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도 저거 가지고 싶다. 한번 만져보고 싶다. 내가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목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목 입장에서는 내가 인기가 있네. 사람들이 날 좋아하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요구를 해도 되겠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에서는 목의 사랑을 이쁘지만 피곤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이유인데 목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야.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도 자기 기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막 화를 낸다든지 뭔가 이렇게 짜증을 낸다든지 불평불만을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방금방 실증내고 바꾸고 변덕을 부리기도 해요. 목은요. 어린아이처럼. 그런데 그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가신 일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강아지를 봤을 때는 정말 이쁘고 내가 갖고 싶지만 막상 내가 소유하고 나면 어때요? 똥도 치워줘야 되죠. 예방주사도 맞춰줘야죠. 때마다 산책도 시켜줘야 되죠. 목욕도 시켜줘야 되죠. 또 같이 놀아줘야 돼. 그러니까 그 많은 일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을 사랑하고 선택한 그 대가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성향이 잘 맞는다라고 하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목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계속 사랑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성가시고 귀찮게 느껴진다라고 하면 같이 가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것이 이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서 멋진 하루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멋진 하루라는 영화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전도연 씨하고 하정우 씨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그 하정우 씨 같은 경우가 그 목의 특성을 가장 잘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뻐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하고 사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저 사람은 저게 친구고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 경계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느껴지고 뭔가 내가 저 사람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로서 과연 저게 바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까지도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경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이 하정우 씨는 되게 순수하게 나와요. 순수하게 나오는데 정말 무책임해 보이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본인은 인식하지를 못해. 그게 왜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게 바로 목인 거예요. 그래서 목은 본의 아니게 남들한테 상처를 굉장히 많이 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연애라는 게 그렇잖아. 연애라는 게 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매너리즘에 잘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 똑같은 사람들을 주말마다 반복해서 계속 만나면 먹는 것도 비슷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고 뭐 데이트 코스도 비슷하고 우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광고처럼 화면이 빨리빨리 바뀔 수가 없어요. 실질적인 형태가. 그런데 목은 그런 것들을 못 견뎌요. 오랫동안 같은 것들을 계속 지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바로 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은 자기의 그런 연애에 다른 것들을 자꾸 개입시키려고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야, 네 친구 중에서 뭐 걔 있지? 그때 봤던 애. 걔 요번에 뭐 누구랑 사귀었다며? 우리 그 커플하고 같이 놀래? 혹은 뭐 자기 친구 중에서 뭐 자기하고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야, 걔 불러서 우리 같이 놀까? 그런데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또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고 둘만의 뭔가 이렇게 비밀스러운 추억을 만들고 싶은데 이 상대는 자꾸 다른 사람들을 끌고 와갖고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뭔가 즐거움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행복의 코드가 맞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분명히 구설이 나오게 무조건 돼 있어.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내가 또 관심이 가는 사람, 목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거에 열광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이 오면 거기에 관심이 가는 거야. 왜? 내가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하고는 다른 어떤 모습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끌리는 거거든, 순간적으로. 그렇다고 해갖고 이 여자친구한테 뭐 마음이 변하고 이 여자친구가 싫어지고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이 여자친구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새로운 곳에 그냥 관심이 가는 것 뿐이야. 이 사람도 더 알아보고 싶고 이 사람과 더 대화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 눈길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가야 되는데 자꾸 이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게 기가 막히게 잘 보이거든. 저놈이 왜 저럴까? 저놈이 미쳤나?
그러다가 이제 친구하고도 싸우게 되고 커플끼리도 싸우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별의 단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 그러다가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헤어지자고 그러고 죽는다 산다 하면 그때 와갖고, 내가 무조건 잘못했다.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또 목의 장점이 그거야. 잘못을 금방금방 인정하고, 몰래, 진짜 이렇게 몰래 뭔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다 드러나게 해, 아이들처럼. 그러니까 또 그렇게 싹싹 빌면 상대는 또 봐주고 용서해주고 싶어져요. 왜? 아이들이니까. 순수하거든. 그 잘못이 뭔가 이렇게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지 않게 느껴져요. 목의 잘못은. 그래서 사람들이 봐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면죄부가 되진 않아. 왜냐하면 이 상처라는 게 그래요. 특히 그 연인 간의 상처는 정말 사소한 것에서 큰 상처가 되거든. 나비 효과처럼.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에 신경 쓰고 배려해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사랑도 깊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목이 많으신 분들은 뭐 자기 워낙 뭐 성향이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고 하면 그건 사실 바꾸기가 정말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자기의 그런 성향을 그 상대방한테 얘기를 충분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이것이 너가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코드가.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게 좋아. 그리고 시작했더라도 사람은 잘 안 바뀌거든. 이게 얘가 결혼해서도 계속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빨리 헤어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목은요, 재밌는 게 뭐냐면 헤어져도요, 계속 여지가도 마치 안명학 같거든. 그러니까 또 3년 전에 헤어진 여친이 갑자기 전화해서 뭐 결혼을 했냐는 등 뭐 이사를 갔냐는 뭐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이 계속 연결이 돼.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이 남자친구가 도대체 나랑 사귀고 있는 건지 동시에 다른 여자랑 이렇게 만나는 건지, 뭐 심지어는 이혼한 부부 같은 경우에도 목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전처하고 계속 뭔가 연결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 그러니까 현재 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목이 많으신 분들은 자기의 그런 특성들을 인식하고 최대한 그래도 상대를 배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화 같은 경우에는 한번 끝나면 그냥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해요. 화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근데 목은 헤어져도 다시 만나는 게 목이야. 뭐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또 헤어지겠지만 어쨌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에 지금 오늘 단점만 주로 많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목은 되게 이쁘고 귀여운 짓을 많이 하고 순수해요. 그래서 착하다고 본능적으로는. 그래서 항상 그 뭔가 애기 같은 그런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돌봐주고 싶어. 모성애를 자극하는 게 목의 그 어떤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목은 또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건 분명한데 또 상대방을 그때그때 이쁜 모습으로 귀여운 모습으로 재밌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 짜증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 날아가 버리고 그걸 용서하고 받아주게 되는 거야. 우리 애기들이 막 말썽 부리잖아. 강아지들도 막 혼자서 막 다 엎어놓고 깨빡치고 망가뜨리면 얼마나 미워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그거 다 치우고 이제 미워서 이렇게 쳐다보면 생글생글 웃고 꼬랑지 흔들면서 이쁜 짓을 또 한단 말이야. 그게 목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미워할 수 없는, 미운 짓을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목의 존재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목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더 재미있는 화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